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크립토투데이. 오늘은 차트를 같이 읽어주는 플루토스 엑시아가 4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 실시간 채팅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이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한 앞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늘상 그랬듯이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 좀 적어주시면은 그러면은 방송 끝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28, 29, 30. 한 3일 정도 남았죠. 5월달이. 항상 그랬듯이 5월 캔들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양봉으로 끝날 것 같죠. 5월달 시작은 8,630달러 정도 선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9,200달러를 어제 조금 올랐죠. 그래서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모습을 캔들로만 보고 있는데 월봉 캔들이 만약에 라인으로 종가 기준으로만 캔들을 본다고 하면 이런 걸 이제 라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라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준은 그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각 해당 월봉이니까 해당 월에 가장 마무리됐던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라인을 그려놓은 건데요. 가장 최근에 직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월봉상 2019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10월 달. 작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9,327달러. 거래소마다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9,327달러를 5월 달 종료할 시점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6월 1일이니까요. 일요일까지 가격이 계속 현재를 유지하면서 9,327달러를 넘어서 가격이 종료된다면 아마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던 모습에서 고점을 높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2019년도 10월의 종가인 9,327 저희가 한번 주목해 봅니다. 과연 높일 수 있는지 해당 가격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고요. 다시 캔들로 바꿀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캔들은 양봉으로 위에 꼬리는 좀 높게 발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봉이다. 그리고 5월달 저희가 이제 계속 내내 얘기했었던 8,630까지는 아직까지 거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1,000달러씩 내려가는 거는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9,300부터 9,500 인근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종가가 그 이상으로 높이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월봉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월봉을 본 김에 이 차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슬리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월봉이죠. 추세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세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어느 구간에서 캔들들이 좀 많이 머물고 가격들이 유지된 상태 그리고 어느 가격을 넘었을 때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됐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 차트랑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면 2013년도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좀 유지를 했었죠. 과거에 월봉이고요. 미리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미리 좀 표시를 해놨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때 무슨 캔들이었는지 좀 여기를 좀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이 위에 꼬리도 길고 아래 꼬리도 길고 결국엔 하락이 멈추는 가격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죠? 2014년 4월이네요. 2014년 4월.
2014년 4월에 최근에도 그런 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요. 2월 달이었죠. 2019년도, 2018년도. 2018년도 2월에도 이렇게 요상한 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격이 멈추었던 가격이 1148달러였습니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10,000달러 조금 넘었었다. 그리고 2014년도도 한번 볼게요. 2014년도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을 좀 같이 살펴보면 이 캔들의 범위는 그 이후에도 월봉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시도했었던 가격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는 약 5개월이나 지난 뒤에 상승하고 반감기를 맞이했었습니다. 2016년도 그랬죠? 2013년도에 4년인가요? 3년인가요? 2014년도에 만들었던 중요한 통합했던 가격이 딱 가격의 합의를 봤던 가격이 한참 이후에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 가격은 10,000달러고 현재도 그 10,000달러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몇 개 지금 같이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보시면 12개월이면 1년이네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캔들 12개의 평균 가격은 이와 같은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1년 동안 평균 가격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을 때는 안 좋아. 여기도 안 좋아. 안 좋은 거네요. 1년 평균 가격은 현재 얼마에 있냐면 8,700선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700 정도 선에 있고 50개월 평균 가격은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바닥을 좀 보여주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따지면 약 한 200주 이동 평균선일 거예요. 50MA는 현재 50MA는 5,460달러 선에 있고요.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 범위를 좀 살펴보면요. 그 이후에 지지선으로 월봉상 작용했던 가격이 그 이후에도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최근도 마찬가지로 얼마일까요? 6,000달러 선이 되겠죠. 6,300, 6,400 월봉으로 2020년 올해 월봉상 가장 가격이 낮았던 가격은 6,385달러입니다. 월봉상 이때였죠. 3월달 가격 막 떨어졌을 때가 딱 6,385달러에서 3월을 딱 마감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가격으로 좀 여겨지고요. 결국에는 이 범위 내에서 위에 있을 것이냐 아래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000달러를 넘어가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범위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 범위의 중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7,700에서 7,800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종가였죠. 지금 현재는 범위의 상단에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월봉. 반감기도 지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10,000달러 좀 넘어서 13,000, 14,000 이전에 고점까지 그래 거기서는 한번 저항받고 내려올 수는 있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비트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선. 월봉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봉도 같이 한번 볼게요. 주봉. 계속 얘기했던 거 결국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주봉 수렴 중이고
RSI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RSI가 54포인트 위에 있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2017년도 상승 시 54포인트가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죠. 주봉에서. 그리고 그 가격을 이탈한 이후에는 RSI가 54포인트를 쉽게 넘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54포인트 이상에서는 상승을 한동안 유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54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이어가 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지만 고점 이렇게 낮추면서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번 주 캔들은 양봉이죠. 지금 주봉이니까요. 이거 이렇게 보면 양봉으로 진행 중인데요. 그냥 캔들만 놓고 보면 여기 딱 플랫하다, 그죠? 딱 평평하네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플랫한 종가들 딱 지지선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번 주 시작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작한 가격은 이번 주 시가는 8,700이네요. 8,700은 지금 현재 8,700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봉에서 플랫하죠. 이렇게 플랫하게. 그리고 이 가격을 넘어가길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8,700에서 언제죠? 시작한 가격은 종가니까 종가가 9,600이네요. 적어볼게요. 플랫한 아래는 8,700. 종가 마감했던 주봉상의 종가는 9,600. 약 한 900달러 정도 차이, 900달러네요. 900달러 범위. 현재는 9,200에서 조금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봉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동평균선, 이거는 20주 동안의 MA 평균 가격이고요. 옆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건 주봉에서는 20주 평균이니까 20주 평균이기 때문에 보시면 한 이 정도 범위의 평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트렌드 추세는 아직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옆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더 높았어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옆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3월 중순부터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만 올 연초부터 보면은 그냥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렴하고 있는 부분 자동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짠, 이렇게 놓고 보면 수렴하고 있는 모습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잠가 놓지 않았어. 그래서 이 수렴의 상단까지는 아직 조금 여유가 좀 남아 있습니다. 월봉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11,100한 얼마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범위 상단이 아마 그쯤 될 것 같아요. 상단까지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11,100, 10,000달러 이상 올라가더라도 10,000달러 인근은 또 저항으로 작용하겠죠.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월봉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 트렌드 수렴의 상단이기도 하고 직전의 고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 저항 인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상으로도 가장 높았던 가격 20,000달러 인근, 20,000달러 인근과 3,100달러 인근 만큼 내려온 거에서 올라간 거죠. 61.8% 인근이 9,700 정도에 있어서요. 현재는 저항 구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 저항 구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저항을 돌파하면서 가격이 분출되고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막 매수할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 수렴이 한 번 정도는 더 이어질 수는 있어. 이 저항은 강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
저항을 돌파할 거야 라는 분들은 아마 매수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10,000 이상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분들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사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봉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니까요. 이 수렴 부분은 계속 지켜봅시다. 6월 달에도 해당 관점이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 조금 자세히 보면 같이 이동평균선이랑도 같이 해서 추세를 같이 살펴보면요. 20주 이동평균선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가고 있고요. 100주 이동평균선 옆으로 가고 있고 200주 이동평균선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래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가격선들이 단기 이동평균선 그거보다 조금 긴 것도 옆으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사이드웨이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일봉도 한번 볼까요? 일봉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네요. 평균 거래량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지난주에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이 빨간색이랑 조금 더 가깝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물음표 딱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봉상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10월 달에 종가 인근이 9,300이었잖아요. 9,30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9,300 최근에 지지선이었고 지금 현재는 저항이었는데 이 부분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래도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봉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면 9,300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때 종가로 마감을 했었죠. 이 큰 음봉에.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오르면서 위아래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죠. 매도는 계속 발생됐고 이틀 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한 지금 현재 가격이 9,200 정도 선에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까지 합하면 네 번. 한 번, 죄송합니다. 한 번, 두 번, 오늘까지 세 번이네요. 세 번 터치를 하고 있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금일 진행되고 있는 거는 9,300까지는 한번 갔었습니다. 9,300까지는 갔었는데 시작한 가격 밑에서 내려올랑 말랑 그렇게 하고 있네요. 내려올랑 말랑 결국 9,300 넘어가야 9,300을 넘어가야 그 다음 범위 상단까지 가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범위 하단은 말씀드렸듯이 8,700 인근 됩니다. 지지선 그 다음에 9,300은 지금 이 범위의 중간 그리고 하이 높은 가격은 9,700에서 9,80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 해당 범위에 중심을 넘느냐 못 넘느냐 9,300을 넘어가느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캔들 자체가 요거는 지금 일봉에서 보면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6시간 차트에서 좀 보면 좀 잘 보일 겁니다. 6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하자. 확대 6시간입니다. 6시간. 어제 이렇게 계속 넘어가지 못했던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8,900, 9,000이었어요. 8,900에서 9,000 사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점을 더 높은 저점을 만들었죠. 이렇게 높아지면서 뿅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8,900에서 9,000 사이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 인근인 9,300을 지금 넘어가느냐 지금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점이 높아졌고 양봉이 크게 진행이 됐고 여러 번 터치하고 있는 저항 결국에 넘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요. 6시간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MACD죠? 추세를 좀 알 수 있는 MACD 자체도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은색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까요? 검은색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그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교차 신호 히스토그램 자체는 점점 크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벌리면서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데 단 하나 한 가지 더 같이 살펴보면 좀 줄여서 같이 보면요.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채널 상승하고 있는 채널의 하단 부분을 내려왔었던 이력이 있었고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줄여야지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좀 줄여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잘 보이실 것 같으네요. 이렇게 보면 3월달 그리고 4월달 그리고 5월달 계속 터치를 했었던 저점들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이죠. 현재 이 트렌드 라인을 이탈을 했었다가 현재는 그 트렌드 라인 안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트렌드가 진행되다가 트렌드를 이탈하고 현재의 모습을 풀백 되돌리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낌표 하나 딱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 여기는 되돌리는 거야. 리테스트야.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확인을 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기준으로는 9,00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점이었던 8,700은 어쩌면은 8,700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돌파했던 가격인 9,000 이상에서 유지되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이 살펴봤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 저희가 한번 제시를 했었잖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아이고 더 어디 갔냐. 이 시나리오 이거는 지금 일봉이고 왼쪽에는 2018년도 5월 달에 12월입니다. 보시면은 비슷하죠. 모습이 지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진행될 수도 있다. 가격이 올라감에도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은 RSI 자체는 이전의 상승분보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2018년도 5월 달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단선을 연결한 추세선,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바닥이었던 8,000 이하로 가격은 진행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 부분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멀고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고점을 이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혹은 4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 혹은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이때는 2월이었어요. 2월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고요. 이와 같이 지금이 고점이라면 중요한 이동평균선 지금 현재는 200일 200 지수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데요. 저항으로 작용했고 200일 지수이동평균선이 4시간 차트에서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일 지수이동평균선을 현재는 4시간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선을 어느 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트렌드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4시간 차트에서 200일 200 지수
이동평균선이 현재는 8,800 거의 비슷하네요. 8,700, 8,800 네, 그 가격선 이하로 가격이 진행되는 거는 좀 상승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 이 정도 살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저점을 높이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9,800까지 한번 올라갈 수는 있는 거 아닌가? 이 범위 상단까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승 관점은 좀 경계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인 9,300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좀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실 건데요. 한번 볼까요? 궁금한 거 지금 이성욱님 고맙습니다. 열강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강의는 아니었고요. 그냥 같이 그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명님 고맙습니다. 우주 최고의 시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찬이십니다. 그러면은 청명님께서 엔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엔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네요. 그럼 엔진 코인 한번 국내 거래소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엔진 코인을 좀 같이 좀 어젠가요? 잠깐 봤는데 엔진이 어디 있더라? 엔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엔진입니다. 엔진 잘 보이시죠? 좀 잘 안 보이시더라도 국내 유거래소입니다. 요거 좀 끄고 유거래소 일봉 차트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기엔 어떤가요? 일봉입니다. 일봉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봉 추세가 상승 추세로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죠. 추세 가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일정하게 가격이 내려오던 것이 크게 한번 떨어지고 옆으로 이동을 하고요. 옆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채널 속을 이동을 하다가 채널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추세가 가속되는 거는 이제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고점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점일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물론 더 가격은 쭉 오를 수도 있는 계속해서 추세가 강해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힘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끝나는지는 저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높은 가격인 것 같은데 일봉에서 이 거래소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래소에서는 하이를 찍고 있죠. 가장 높은 가격을 찍고 있어서 끝이 어딜지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이전만은 살짝 이전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미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멈췄다가 또 올라가는지 아니면 기준을 좀 잘 설정해 보십시오.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추세가 끝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이동평균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오를 거야 라고선 생각하고선 매수 관점을 유지할 것인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가격이 멈추었었던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와 같은 상승분 대략적으로 220원 정도 선이 되겠네요. 220원에서 230원 인근 해당 가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보시다시피 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키면서 올라갔었던 트렌드를 깨는 모습으로 아마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20원, 230원 이하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비슷한 차트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한다고 보면 최근에 세타 한번 볼까요? 세타 토큰. 세타가 비슷한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엔진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 이곳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곳일 수도 있다. 추세는 이렇게 옆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채널을 돌파하면서 포물선 형태로 가속되죠.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잘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선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 팟선 다는 죄송하지만 다는 좀 보기는 어려워요.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딱 보이는 거 읽을게요. 로지님께서 A다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분석보다는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A다가 어디 있을까? 거래 대금으로 하면 여기 있네요. 지금 67원 정도 거래되고 있네요. A다. 와, 선들을 많이 그려놨었네. 그 전에도 A다. 지난주에도 봤었던 것 같네요. A다. 현재 당장은 평균 가격 위에 있는데 이동 평균선이 방금 전에 봤던 그 세타나 아니면은 엔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죠. 이동 평균선이 그런 녀석은 방금 전에 본 세타나 엔진은 이와 같이 점점 기울기를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면 현재 A다는 그 기울기가 줄고 있죠. 이 기울기만 놓고 보면 이런 것을 모멘텀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은 조금은 다르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격과 아래에 있는 가격을 연결을 하면 상승에 대한 폭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좁아지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 있는 고점이었던 65원 위에서 현재는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중요한 가격으로 70원 언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고점이었습니다. 보시면 해당 가격 70원 언저리는 언제죠? 이게 올 초에 이렇게 라인을 연결하면 S 숄더, 헤드, 숄더, 넥라인이었어요. 결국 이 넥라인 인근에서 현재는 저항이 계속 발생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0원, 73원을 넘어가게 되면 8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그렇지 않았을 때가 문제잖아요. 결국엔 그렇지 않았을 때는 65원 현재 가격선 밑으로 진행되면서 6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마 당장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원 이하는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매수하게 됐을 때 타겟은 70원, 73원 그리고 80원 언저리 이렇게까지인 직전 고점이니까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고점이 높아지는데 지표는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는 계속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줄어드는 현상은 경계를 해야 되죠. 가격 패턴으로는 이와 같이 점점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뿅 떨어지는 쐐기 형태인 파동의 끝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A다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봉에서 발생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선님께서 이더리움 차트 말씀을 하시네요. 이더리움도 최근에 좀 어땠을까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선만 연결해도 이렇게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뭐죠? 가격이 올라가다가 어느 한 일정한 가격선에서 고점은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이런
수렴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 수렴의 중심은 현재 20일, 20MA, 20일 이동평균선의 선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25만 원 정도 선이 되는데 직전의 저점이 23만 원 정도 됩니다. 23만 원. 그리고 23만 원 그 언저리에 60일 MA가 현재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어떨까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엔 데드크로스 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모멘텀이 계속 줄어들면서 데드크로스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건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건 아마도 트렌드, 추세선 이렇게 작도를 했을 때 옆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도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잖아요. 모멘텀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추세를 이탈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에서 한 며칠 이내에 가격이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모멘텀이 계속 약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차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점이 낮아진 형태에서 현재 이와 같은 저항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넘어가서 고점까지 28만 원 넘어가면 다시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넘어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지에 대한 갈림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차트는 해석하기 나름 거래량도 좀 줄고 모멘텀 RSI도 옆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렴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이 필요한 차트로 좀 해석이 되네요. 지금 이더리움도 같이 봤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만 더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써뉴님께서 비트코인 캐시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비트코인 캐시 같이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 있다. 비트코인 캐시. 얘는 조금 비트코인 캐시는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약간 좀 멜랑꼴리한, 그죠? 좀 그렇죠. 차트가. 일단 보면 그림만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 그죠? 더 안 좋다. 더 안 좋네요. 안 좋다라는 게 방금 전에 이더리움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데 얘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상승분이 4월 초 반감기 이후에 이때가 반감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반감기 이후에 횡보로 좀 횡보로 바뀌고 있고 바닥 인근에서 횡보의 밑에 부분에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그리고 평균 가격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평균 가격 미치기 때문에 지지선에서 평균 가격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점을 낮출 수 있는 우려가 사실은 더 큰 차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가격 밑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단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러다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가 확정되기 시작되면 결국엔 다음 지지선인 22만 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모습으로 차트는 지금 그려지고 있다. 차트 자체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네. 다음은 이성우님께서 기프토 말씀하시는 거겠죠? 기프트가 아니라 기프토가 어디 있을까요? 기프토. 이거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여기 있다.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기프토 차트. 지금 당장 전일에 이전의 저항을 넘어가면서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12.5원 인근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차트니까 한번 기대가 좀 되네요. 기프토는. 죄송합니다. 좀 마지막이라서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스 엑시아였습니다.